안녕하세요. 취업 마스터입니다. 현대차 생산직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서류 합격하신 모든 분들, 네, 서류 합격을 축하합니다. 자, 이번 현대차 생산직 인적성 검사 관련돼서 각종 정보들이 지금 뭐 온라인상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10년 만에 이번 채용이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사실 없습니다. 전부 예측의 영역일 수밖에 없고요. 인제 이 예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예측을 하기 위해서 10년 전 채용 정보를 찾아보면 10년 전 채용 때는 자동차 구조학, 뭐 일반 상식, 생활 영어, 인성 검사 등을 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저는 이번 인적성 검사라는 말 때문에 대졸 신입사원에 보통 현대차가 HMAT이라는 걸 사용을 했었는데, 네, 이 HMAT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산직 인적성 검사에 있어서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내는 기업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참고서만 말씀드리면 뭐 제가 나온 저도 뭐 현대차는 아니지만 모 대기업 을 대주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사람인데요. 제가 그 뒤에 모 전문대에 가서 제가 입사했던 기업의 인적성 검사 관련된 인제 강의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인제 그때 인제 생산직을 뽑는 그러니까 생산직에 지원하신 분들에 대한 인적성 검사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인제 보는 수준이 제가 입사할 때는 대졸 수준에서 원래 나왔던 적성 검사이긴 했는데 거기도 인제 다 바뀌어서 지금은 그런 형태로 내지 않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생산직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하는 HMAC과 동일한 수준으로 낼 가능성은 사실 그걸 봐도 제로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HMAC 형태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현대차 생산직 채용 때부터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모빌리티 기술 인력 채용이라고 말한 것이 있잖아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인 만큼 당연히 자동차 구조학은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회사에서 분명히 자동차에서 모빌리티로 확장하여 기술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전기차나 뭐 UAM 등 현대차가 일단 추구하는 모빌리티와 연관된 어떤 지식이나 상식에 해당하는 질문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대차에서 UAM 뭐 전기차뿐 아니라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특히 모 이와 관련해서 모빌리티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 좀 자세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동차 산업이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어떤 이 모빌리티와 관련된 모빌리티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변화, 어떤 산업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 뭐 인구 구조 혹은 뭐 라이프 스타일 등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한 상식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물어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단순하게 이동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특히 인포테인먼트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지금 인제 앞으로 가는 거는 그 안에서 자율주행이 되면 진짜 거주로서의 공간의 같은 느낌이 굉장히 커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와 관련된 걸 지금 현대차도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그런 것과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앞으로 연관되고 변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한 모빌리티 회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자동차의 또 많은 부품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에 해당하는 영어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인성 검사는 HMAT에서처럼 쌍비교 방식으로 된 것이 나올지 아니면 리커트 척도나 OX 방식이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이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 만에 채용이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후자의 방식 즉 리커트 척도나 OX 방식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쌍비교 방식은 개인적인 우선순위 즉
가치 판단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배치에도 참고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번 생산직은 어쨌든 생산직을 뽑는 단일 직무잖아요. 물론 거기선 간접이냐 직접이냐에 따라 나눠지긴 하지만 뭐 어쨌든 단일 직무를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번 생산직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필기 시험을 보는 즉 인적성 검사를 보는 인원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인적성 검사 즉 이 인성 검사는 원래 대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인 스크린 아웃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스크린 아웃 방식으로만 사용할 거면 사실 굳이 쌍비교 방식을 도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리커트 척도나 OX 방식을 사용하는 후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쌍비교 방식과 리커트 척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쌍비교 방식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개인 내부에도 다양한 가치들이 있고 그 가치들 간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 간의 순위를 매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검사 문항은 다양한 가치 중에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하느냐를 판단하여 개인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요. 즉 예를 들어서 뭐 한 3-4개 정도의 가치에 관련된 문항들이 나오고요. 그중에 나에게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걸 체크하거나 나에게 더 멀다고 생각하는 걸 체크하거나 아니면 그것들 중에 순위, 우선순위 1, 2, 3, 4 순위를 매기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게 쌍비교 방식의 인성 검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는 당연히 이런 우선적인 가치관들을 조합한 걸 토대로 적합한 직무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이번에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단일 직군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건 리커트 척도 방식이나 OX 방식인데요. 리커트 척도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한 점수 해석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검사입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 상에서 개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스크린 아웃 방식, 즉 사람들을 탈락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제가 뭐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F에 해당하는 등급이 나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이 리커트 척도나 아니면 OX 방식을 활용하는 건데 이번 아마 인적성 검사 올라가는 배수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다음 면접으로 올리기 위해서라면 인성 검사는 아마 스크린 아웃 방식 형태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가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걸 문항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인성검사에 대한 그 질문들은 LG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왜 현대가 아니라 LG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냐면 현대차는 이거 제공해 주는 게 없어서 LG 걸로 갖고 온 거고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자, 지금 응답 1에 해당하는 게 1 부터 7까지 적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리커트 척도 방식입니다. 통상은 5점 척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7점 척도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1의 단계를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매우 그렇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면 7점에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나는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닌 사람이라면 1에 체크를 하시는 거죠. 아니면 '나는 이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당연히 4점에 체크를 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지금 응답 2가 없는 상태로 지금 A, B, C가 각각의 독립된 항목으로 나와 있는 게 리커트 척도 방식을 사용하는 인성 검사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응답 2를 빼놓고 응답 2만 있다. 멀다 가깝다를 선택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방식이 바로 쌍비교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문항은 응답 1과 응답 2를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합 문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저는 제 예측은 어쨌든 응답 1만 사용하는 리커트 척도 방식이 아닐까라고 일단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자, 여기서 간단하게 이 문항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해 보자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의 단계를 수립하고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나을까요?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고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나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현대차 생산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일의 단계를 수립하면서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매우 그렇다를 여기서는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거 보면 어려운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도전의식을 가진 사람이 나을까요? 아니면 전혀 없는 사람이 나을까요? 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서 답변을 고르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제가 대한상공에서 K테스트의 그 속도들을 갖고 와서 참고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만들어 본 건데요. 자, 성과를 촉진하는 성향과 성과를 저해하는 성향으로 여기는 일단 구분을 해 놨습니다. 물론 이 구분은 회사마다 혹은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를 쓰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성과 촉진이냐 성과 저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 내용들의 키워드를 여러분이 좀 보시고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기에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스크린 아웃 방식을 많이 쓰는 인성 검사는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질문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성취 지향, 그다음에 성실, 그다음에 배려, 외향성, 뭐 활동성, 변화 지원, 낙천성, 정서적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들과 연관된 항목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맞다. 나랑 잘 맞다라는 식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와 반대로 굉장히 냉소적이고 우유부단하고 의심이 많고 되게 우유 성향이 있고 분노, 적대감이 있고 뭐 이러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 뽑아 놓으면 굉장히 문제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성향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나와 맞지 않다 쪽에 당연히 체크를 하시는 게 맞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실 때 주의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한 번도 무단횡단을 한 적이 없다. 자, 무단횡단을 하는 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무단횡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에다가 맞다를 체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거와 관련된 거냐면요. 자기를 너무 좋아 보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바람직해 보이게 내 모습을 꾸미는 거에 되는 거거든요. 사실 사람이 살면서 한 번도 무단횡단 안 하긴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솔직하게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은 거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쪼금 업무에 적합한 방향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제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인성검사에 대해서 여기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 현대차 그 인적성 검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제 영상 중에 인성 검사 관련된 거 한번 다시 찾아서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지만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성 검사는 흔히 성격 우효인 검사를 토대로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이 성격 우효인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워크넷에는 되게 다양한 검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직업선호도 검사 L형이 있습니다. 그 L형의 검사를 하고 나시면 성격 우효인 검사의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상치에 있는 것과 좀 정상치에 있지 않은 것을 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사람이나 잡코리아 같은 취업 포털에 들어가 보시면 인성 검사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검사를 미리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차 생산직 인적성 검사 준비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상이 현대차 생산직 채용 합격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